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한국의 세기를 찾다. 근현대사가 가르쳐준 교훈과 다가올 미래, 24인의 국가 원로 학자들의 고뇌에 찬 토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니어 재단 편저, 청림출판에서 23년 1월 1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NEAR 니어 재단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설립된 순수민간 독립 싱크탱크입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 분의 원로가 쓴 글이 들어있고 2부에는 근현대사와의 대화, 8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현직에 있는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원로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3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만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원로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10가지 기본 질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질문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구한말 서세 동점기에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막지 못했나? 그것은 운명적 경로였나? 2.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고 동서냉전 시대 초기에 해양 세력과 친화하며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이 선택은 옳았는가? 3.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 경제발전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역사는 그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4. 한국의 압축 성장, 압축 고도화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나? 5. 한국 민주화 성공의 동인은 무엇이었나?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순항하고 있는가? 6.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역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무슨 문제를 남겼나? 현재 한국의 주류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나? 7. 소위 87년 체제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가? 8.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화를 이룬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9. 한국은 왜 분열공화국이 되었나? 그 씨앗과 뿌리는 무엇이고 무엇이 이를 확대 증폭시켜 왔는가? 10. 한국은 진정 선진국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 현 세대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저는 마지막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에필로그를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2022년 종합국력이 세계 6위로서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알려졌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이다. 그러나 좋은 국가 순위에서는 20위에 그쳤다. 지난해 15위에서 더 밀려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국 반열에 올랐으나 정신세계의 개방성, 모험성, 사회적 목적 등에서 크게 뒤처지며 좋은 나라 반열에서 더욱 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 주소이다. 한국은 경제적 권력을 얻는 데 탁월했지만 이것을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크게 부족했다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속의 평가가 가슴에 와닿는다. 우리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이념 과잉에 중독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맹신자가 되어간다. 그러다 보니 인식세계의 균형을 상실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스스로 작아진다. 이제 이념은 학문 영역에 묶어두자. 학문세계, 시민사회, 정치권은 모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응분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모두가 스스로를 창조적으로 파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족주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인 배타성으로 연결되고 현실감을 떨어뜨리며 국가이익의 계산 능력을 약화시키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신경세포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민족 정기, 민족적 자긍심이 정신적인 버팀목이었고 중요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민족주의는 열려 있어야 한다. 세계의 주류 세력이 되어가는 한국이 남을 포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낮아져 있다. 서로를 불신하고 분노하며 스스로 자학하기도 한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 지도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 상태다. 특히 공공부문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 책이 외치고 울리려고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에필로그는 끝납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 질문들은 놓아두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에 관계되는 5번째, 6번째 대담을 중심으로 원로들의 생각과 제안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한 시기를 돌이켜보면 첫 번째 발전 조건은 극심한 경쟁, 두 번째 발전 조건은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국가 최고 지도자이다. 이공계 단과대학이나 학과 사이에도 칸막이들이 너무 공고하다.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도약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신의 마음이 약한 것 같다. 이룰 것을 생각하면 큰 발걸음을 떼기가 그만큼 어렵다. 현재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둘째는 바이오 의료 분야의 개척, 셋째는 우수 인력이 이공계로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상 시스템 설계, 넷째는 좋은 교육 기회 제공, 다섯째는 혁신과 창조를 추구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이다. 연구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제안서를 지원하고 오히려 실패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분석해야 한다. 한편 AI 사회에서도 양극화와 갈등은 존재한다. 지구의 최종 정복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된 것인데 우리의 미래는 80년 안에 인공지능이 섞여 살며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를 위한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새로운 학문이란 기술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례를 잘 배워서 궤도를 벗어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다. 로봇과 AI까지 보듬어 사는 삶의 질서를 지금부터 연구하는 것이다. 즉 인문학자들,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이공계 교수들이 공동 연구를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제2의 르네상스 연구를 할 수가 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경의적인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었다. 그 성공의 원천은 바로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 교육과 창의 교육으로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들의 교육열이다. 교육열이 과거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공로자였는데 이제 변화의 큰 장애물이 되었다. 지나친 교육열의 근원은 학벌주의다. 대학 입시가 바뀌면 초, 중등 교육도 바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대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생 선발은 과학이 아니다, 예술이다 라고 쓰여 있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면 학생 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미래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 오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오래 생각해서 스스로 깨우쳤을 때의 기쁨을 학생들에게서 빼앗고 있다. 한편 대학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4년 총장 임기제도 바꿔야 한다. 많은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 정년제도를 폐지하여
교술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다들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학문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아예 전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인간이 어떻게 살지, 뭘 원할지 생각해야 한다. 대학에서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생각하는 힘,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창조력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지요. 인구 문제는 여가부를 해체하고 인구가족부로 재출범시켜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기획재정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이고 경제정책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총장님의 의견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5천만 인구의 소득이 1만 달러씩 증가하려면 GDP가 5천억 달러 추가로 뛰어야 합니다. 아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법 외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바이오 의료 산업입니다. 약품 장비를 포함한 바이오 의료 산업은 반도체 산업보다 4배가 더 큽니다. 우리는 현재 2%를 차지합니다. 이 산업의 잠재력은 한국이 기존에 잘 해오던 주요 산업보다 훨씬 크고 파고들 틈새가 분명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바이오 의료 산업 실력은 100점 만점에서 30점 내지 50점입니다. 워낙 못하니까 오히려 조금만 더 해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이 산업을 확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대한민국은 지금 위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우리가 가진 질문과 문제들을 인간 본연, 인류 보편의 윤리로 통합하여 해결의 길을 여는 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정리하고 싶고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